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선풍기 바람 쐬어가면서 그냥 날씨도 덥고 그냥 눈이 감길 듯 말 듯 하면서도 끝까지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어찌 시어머니 경계가 어찌 좀 정리가 되셨는지 아직도 치열하신지 남아연님 일기부터 들어봅시다.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 정신이 이렇게 막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요, 맞아. 근데 일기 기재를 하면서도 이거 내가 쓰기는 썼는데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해롱해롱 그것이 진리입니다. 막 제가 써놓고 다시 읽으니까 이상하기도 해요. 불편한 나. 간병인이 있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너무나도 시끄럽고 짜증이 올라온다. 그래. 아, 경계다. 그렇지. 무념으로 대하자. 대소용으로 바라보자. 환자는 불편하여 간병인이 하지 말라 해도 한다. 간병인은 힘들기도 하고 자꾸 말을 안 듣는 환자에게 화를 낸다. 내가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이 모두 대짜리라 하면 솥자리는 각양각색으로 병명이 있어서 한 방에 계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유무는 환자분들 중에는 아파서 못 참는 환자 무슨 말이든지 짜증내는 환자 자기 중심적인 환자들을 생각하며 두 분을 보았을 때 여기서 대자는 환자와 간병인 소자는 환자도 진리, 간병인도 진리. 유무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이다. 그렇지. 그런 분들이 계셔서 나는 잠을 설친다. 짜증난다. 어김없이 나의 몸이 말을 한다. 힘들다고.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몸이 더 힘들기 전에 내 몸을 내가 케어해야겠다는 생각. 나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도 나에게 또 다짐한다. 내가 할 도리만 하자. 그러나 나는 그 마음도 사실 불편해하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아들한테 그 서원관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또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아들에게 이불을 주려고 서원관에 갔다가 그곳 연방죽을 보며 마음을 힐링하였다. 연꽃을 흰색으로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자신을 뽐내듯 청결하면서도 우아하게 보였다. 처음 보는 흰색의 연꽃 너무 이뻐서 몽우리 하나를 끊어왔다. 가게의 꽃병 속에 꽂아놓았다. 처음에는 연꽃이 필 것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다. 하루가 지나 이틀째 되는 날에 겉잎이 밤색으로 변한다. 나는 보기 싫어서 떼어냈다. 다음 날에는 꽃은 피지 않고 전체가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순간 바라보며 나에게 깨달음이 느껴졌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면 연꽃 몽우리가 화려하게 피었을 텐데 나의 좁은 소견으로 꺾어와서 처음은 설레임이었으나 지나고 나니 아픔으로 느껴진다. 순간 나 자신에게 욕심을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나에게 큰 교훈을 준 연꽃 몽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겠다. 이야. 그걸 우리가 뽑을지 않는 사방에다 담고 흑연물을 해서 쫙 펴놔요. 그래서 또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저녁에 그 침대에 누워 잘라니까 막 병실에 들락거리는 사람, 안 자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짜증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대짜리를 보면은 병원 전체가 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병원 전체가 아예 없는 자리에다가 병원 건물 전체까지 집어넣은 것을 대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짜리 그러면 원래 없는 자리는 빼버리고 병원 전체만 되다 이렇게 하면은 또 병원 전체 대에 또 잡혀가지고 막 없는 자리가 안 보이고 병원이 막 보여. 그러면서 병원 대짜리를 봤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안 갈아지지 막 이러기 때문에
병원이 원래 없어. 지키 전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는 마음과 있는 마음 둘 다가 되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소자리는 부서가 맞고, 이제 유무자리는 떠들던 사람이 이제 조용해지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안 떠드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떠들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가 다 일어나는 둘 다가 이제 진리라, 그 없는 자리, 있는 자리, 변하는 자리를 다 그냥 진리로 신앙해버리면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경우 훈련 가서 5명이 한 방을 쓰는데 2명은 그냥 뭔 얘기가 그렇게 또 많은지 그냥 12시가 넘도록 얘기를 해. 근데 신기한 것이 그 소리는 들리는데 그 전혀 소리에 상관없이 잠을 새근 자요, 내가.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한방 쓴 동창 교무가 뭐라 그러냐면 보타원은 어쩌면 그렇게 잠을 잘 자냐는 거예요. 코도 안 걸고 그냥 새근 잔디야. 그렇게 떠들어도. 그것이 이제 대소유무로 보고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나서 나도 옛날 같으면 예민해갖고 잠 못 자 떠들면. 근데 힘이 많이 붙었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진짜 잘 잡았구나 싶더라고. 이번에 잘 자고 나와서. 그 다음에 2번째, 안 끊어가지고 왔으면 년이 그 자리에서 싱싱하게 잘 컸을 텐데 그냥 끊어와갖고 하루 만에 그냥 곤색으로 변해가지고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보면은 아름다워라 교입 불지풍 20장 본문 있죠. 저서를 갖다 우리 교당에 싣고 싶어. 연방죽을 돌면서 막 힐링도 되지만 이쁜 것이 있으면 어서 꺾어다 내 집 화병에 꽂고 싶어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그 감각이 일어났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죠. 에? 자, 힘겨우신 천타원님 일기 내놓으셔. 또 나? 네. 얼마나 힘겨우세요? 아이고 몰라. 한번 내려와봐야지 또. 나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 저런 분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셔. 7월 10일 수요일 마음 공부는 행복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행복합니다. 우리 모여서 공부하는 재미, 도감님 법문 말씀 행복합니다. 또 여럿이 모여 함께 하는 공부, 일기 발표, 토론하는 재미가 속속 좋았는데 7월 10일 수요일 동일이 교도님들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예쁜 여자 남자하고 살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 남자하고 살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 있는 여자 남자하고 살면 3대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솜씨, 맵씨, 말씨, 마음씨, 동일이 교도님들 음식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시고 맛있는 음식 만드시느라고 연마도 하셨지만 고생 하셨습니다. 또 보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맛있게 공부인들이 모두가 잘 먹었습니다. 고급 중에 고급 음식들이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곳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100점짜리로 뽑힌 음식이었습니다. 동일이 교도님들이 이야 저 정도 음식 솜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잡수신 분들은 또 공부인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흐뭇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닭도 적당하게 잘 삶아졌고 죽도 당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넣어서 구색도 잘 맞추시고 또 맛도 있고 잘 쑤어져서 모두가 다 맛있게 먹으면서
공부인들이 또 너무 맛있다라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오늘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좋은 솜씨로 공부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또 즐겁게 해주는 동일이 교도님들, 교감님도 행복하시겠습니다. 음식 솜씨가 최고요. 최고로 좋았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2019년 원기 104년 7월 10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억을 공부인들에게 동일이 교도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도님들 더 늙지 말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대로 살면서 좋은 솜씨로 고시를 많이 하시고 솜씨로 모든 분들에게 큰 복을 많이 주면 또 받을 것입니다. 공부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큰 복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만하신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먹지도 못하시고 심부름만 하시니 먹으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태풍은 바람을 남기고 사람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천하를 아끼는 자는 천하를 남기고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이 교도님들은 솜씨, 맵씨, 말씨, 마음씨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 열심히 하여서 천하를 날릴 수 있는 동일이 교도님들이 되어 주고받는 원리를 알아서 변화하는 인심을 알아가지고 낙원 세상 만들어가는 동일이 교단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도록 마음 공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천타원님 안 계시면 동일이 교단 교도들 큰일 나겠네. 어떻게 칭찬을 해주세요. 네? 참 즐겁게 잘 드시니 오늘 건강에도 좋아지신다. 아니에요. 그냥 썼어요. 먹은 대로. 그냥 먹은 대로.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우리 동일 교도님들 박수 좀 쳐주세요. 세 분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이 초복 때 삼계 초복 때 삼계탕 끓여서 잡수신 걸 보고 저렇게 얘기를. 김 선생님 아무데도 못 잡숴서 그냥 항상 미안합니다. 끝까지 서운합니다. 같이 드셨어요. 미안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근데 천타원님 일기를 들으니까 왠지 또 백수고를 해. 말복이 다 나와요. 말복이. 말복 때 또 먹어서 또 칭찬받아야 할 것 같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어머니 마음으로 칭찬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신법으로 우리 동일이 교당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철윤 도무님 오늘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픈데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공부하시고 내 옆에는 안 시키고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제가 쓰다가 저도 아주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완성이 안 되는데. 다음 조화정 부모님 준비하셔이. 또 호주머니에서 보물이 나올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다. 감각감상입니다. 하단의 꽃은 심은 대로 피고 진다. 경전도 하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나의 마음도 심신작용을 따라 고락이 한이 없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이다. 하단의 꽃은 그 모종을 하면 반드시 그 모종의 꽃이 핀다.
대종사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연마해서 구슬에 깨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즉 하나이다. 나의 마음도 원래는 없건만은 육권 동작에 따라 인과봉되는 꼬락이 한이 없는 원래 없건만은 있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모두 부처님인걸. 그리고 도를 따라 덕이 나타나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저 말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진공짜리 묘짜리 조화짜리 공짜리 원짜리 정짜리 이것이 다 세 개인 것 같지만 세 개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세 개라 오늘 이제 우리 도무님 마음속에 고아락이 원래 없는 자리에서 다 나왔지만 그 나온 그것이 원래 없는 자리나 나온 자리나 에너지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야.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나온 자리도 진리고 안 나온 없는 자리도 진리고. 예. 박수. 자, 조화정 도무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있어서 원장님과 한 선생님과 셋이 함께 보수교육을 받았다. 오전 강의가 끝나고 원장님께서 정복을 입고 오셨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며 점심 먹고 정화스톤에 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점심은 우리 3명의 다른 시설에서 오신 부모님까지 4명이 함께 먹게 되었고 정화스톤에 가는 사람도 4명이 되었다. 원래는 4차로 원장님과 나 2명이 가는 것이었는데 식사 후에 한 선생님이 주차권을 받아오겠다고 3층에 갔다가 오길래 나는 한 선생님에게 누구 차로 갈까요? 하고 물었더니 조도무님 차로 가야죠 해서 나는 4명이 내 작은 차에 타고 가자고요 하고 물었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내 차를 열고 타려고 하는데 한 선생님이 자신의 차를 열고 원장님, 부모님 두 분을 태우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시동을 거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차를 다시 닫고 한 선생님의 차를 타고 가려는데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을 가지고 논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수돈에 가서 일을 다 보고 다시 W엔간으로 올 때까지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나 내 마음을 돌려서 한 선생님이 나에게 말은 없었지만 4명이 작은 차에 타는 것보다 자신의 차에 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돌려 생각하니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사람 사이의 일에 몇 마디가 빠지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다 끝나고 헤어질 때도 한 선생님은 아무 말도 없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고 내가 대접하지 않았으니 그 업이 쉬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한 선생님과 다투지 않고 정화스러운 사회복지사들로서 서로 도와가며 맡은 바 일을 잘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야. 우리 조화정 부모님 일기는 끝부분에 가서 참 감동을 줘. 매주.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 생각이 있어갖고 자기 차에다가 그 사람들을 싣고 떠나버리고 이제 나는 다른 선생님 차를 타고 갔는데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 차를 비난하다가 굉장히 하루가 또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조금 넓은 차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또 이제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그 생각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마음을 쉬어버리는 것이 업이 쉬는 것이구나. 근데 그 마음이 안 쉬었을 경우는 계속 꼬리와 꼬리를 물고 대적을 했을 텐데 그 마음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업도 쉬었겠구나.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지요.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공부해갖고 내 마음이 쉬어버리면 업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업인개비요 그러면서 또 달라붙고 업인개비요 하면서 또 달라붙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박수. 자 이제 명사님 일기.
제가 이게 그 집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집사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을 이렇게 잘 모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그 치열하게 살 일이 없고 주로 만나는 게 이제 교도님들이니까 교도님들이 저 웬만큼 건드려봤자 그런가비다 하고 짜증도 안 나요. 그래서 다 저 우리 집사람 덕이다 생각하고. 아니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저 집사람이 이렇게 저 뭐 하면은 그 말을 안 해요. 말을 않고 또 이제 내가 못 알아차리면 꼭 그걸 말을 해야 하냐고. 자기는 말을 안 하면서도 나한테는 말을 해야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하는 게 없고 뉴스를 보다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맞는 말이요. 경계주는 마누라가 최고의 마누라예요. 요란한 마음. 요즘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요란해진다. 네. 한때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폐지로 떠들썩하더니 일본과의 갈등으로 국민 여론을 양분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호하는 대학이 있고 대학 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과가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되기를 원하는데 굳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할까?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십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감정으로만 대해야 할까?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서로 상생을 해야 할 나라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의무 진리를 이해하고 나와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자사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 수도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도 상생의 방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뉴스를 보면서 일어나는 요란함을 발견하고 자성의 정을 세우고자 하여도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기에 요란한 마음이 일어난다. 요란해질 때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온 국민과 인류 이익을 위해 일하기를 기도하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양면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으면 참 좋을 것이고,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있는 그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와 일본 나라는 상생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감정만 가지고는 절대 만나질 수가 없다. 이제 그거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정치가 나오니까 편하겠지요, 국민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마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음의 진리도 인정하고 양면을 다 신앙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또 명사님이 또 정치계에 나가서 한바탕 뛰도록 자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합시다. 네, 일기가 아주 좋네요. 제가 저 눈치만 보고 이렇게 모시고 살다 보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딴 분들은 뭐 이렇게 집에서 속상 있다고 하는데 아예 포기하니까 속상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정덕이님. 네, 저는 지금 쓰다가 말았거든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만 모시고, 백두산에 갔다 왔어요. 네, 4박 5일로.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친정 아버지고, 친정 부모님이라 해도 가까이 또 있기도 하긴 하지만서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 금가보다만 하지 얘기로만 듣고 네 그래요? 그래요? 했던 일들을 가까이서 5일 동안 함께 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인데 사실 마지막 날 묘양산에서 단동에서 묘양산이라는 북한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그 북한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울컥했는데 그 울컥함이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전 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왔는데 월요일날 저녁 늦게 왔는데 쓴내가 자꾸 막 올라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지금 기재를 못해서 그리고 밀린 것을 또 가서 일하느라고 낮에 일하느라고 미리 땡겨서 막 가가지고 방학하기 전에 가는 바람에 일기를 제대로 못 썼는데 일기 제목만은 참 그래요. 뾰족 구두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느꼈던 그 잠깐의 내용이긴 하긴 하지만 조금만 하고 써온 만큼만 있고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와서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뾰족 구두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가 제목. 얼마 전 양고모님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일기로 쓴 적이 있다. 그러하다 순천 시티 투어를 가는데 아버지가 안 가신다고 해서 엄마와 둘이서 순천 투어를 갔는데 저녁 때가 되자 왜 안 오냐고 전화하시면서 화를 많이 내셨다. 근데 놀러 갔는데 어떻게 일찍 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화난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 그럼 나랑 둘이 백두산에 갑시다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백두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뒤를 안 보고 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가 변비로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일 동안 가까이에서 보니 생각보다 심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있어지는 마음의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다 적지를 못했어요. 사실 아버지하고 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랑도 그렇고 너가 어떻게 아버지를 케어할 수가 있냐, 엄마나 해야지 뭐 좀. 근데 제가 시집살이 됐는데 친정아버지 하나 못 모시겠냐. 내가 애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내 혼자 몸으로 친정아버지 하나 모시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니다. 그거 고된 시집살이도 하고 애도 다 키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갈등도 일어나고 그 갈등 속에서 제가 이제 화해도 하면서 아버지를 좀 더 가까이서 더 모시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갈등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찌됐든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만나고 아무리 친정 아버지고 친정 부모라도 살아있는 마음들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게 정상이고 이게 공부고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갈등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행을 가서 갈등 없이 잘 갔다 왔다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여행을 갔는데 엄청 갈등을 하고 왔다 그러면 여행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갈등하면서 공부한 여행이 더 잘 갔다 온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갈등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수. 정투님? 저는 요번에 저희 교부님이 요번에 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썼는데요. 제목은 남편 교부님? 네, 지금 안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저녁 식사 후 남편 교부님과 통화를 하는데 자꾸 끊으려 하니 통화를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자꾸 끊으려 하냐고 물으니 어제부터 퇴근을 보니 좀 이상하다는 것이다. 증상이 어떠한데요 하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울렁거리고 설사도 하고 통화하기 어려우니 이따가 좋아지면 전화하겠다 한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생각은 온통 연사님에게로 사로잡혀 예전에 이럴 때 그렇게 아팠었는데 혹시 그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이 가득 차 있다. 한참 후 큰딸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아빠의 상태를 말해주면 엄마 그리 걱정되시면 지금이라도 모셔다 드릴 테니까 결정만 하세요. 딱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시 자식이 있으니 이런 말도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왔지만 생각해보니 아니야. 시간도 늦고 내일 아침에 엄마가 버스 타고 올라갈 테니까 그러지 말자. 아니 그냥 있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세요? 전 새도 씹어먹을 20대니 건강하니까 충분히 다녀와도 된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가볼까? 아니야. 전날도 10시까지 야근한다. 너무 힘들어. 다음날 일해야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몸도 너무 피곤할 텐데. 그런데 자꾸 딸은 시간이 가실 거면 빨리 정하라 재촉한다. 그렇게 못 정하고 있는데 9시가 되어 작은 딸이 전화가 왔다. 걱정스러운 내 목소리를 듣고 엄마 왜 어디 아파? 한다. 그래서 아빠 얘기를 하니 그럼 나랑 같이 안산 가서 아빠 돌봐드리러 가자. 지금 집에 들어온다며 내일 알바가 오후 3시부터니 걱정 없다며 안산 가겠다고 결정만 하면 태워다 주겠다는 큰딸. 아빠 보살피며 함께 가자며 집으로 오고 있는 둘째 딸. 난 결정 못하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난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고뇌에 빠져 태워다 달라고도 내일 간다고도 결정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는데 자꾸 오피스텔 구조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1층 화장실, 2층 방, 그 사이에 계단 10개의 계단이 있다. 어지러워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상상으로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큰딸이 엄마 안산 간다면 둘이서만 간다는 전제를 둔다. 지금 작은 딸이 집에 오고 있는데 난 나의 생각이 살그머니 말해본다. 올라갔다가 혼자 내려오는 것보다 동생하고 함께 내려오면 심심하지도 않고 졸음운전도 안 하고 하니 엄마가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얘기하니 큰딸이 살짝 마음이 요란해지는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러다 잘못되면 안산이고 뭐고 일이 다 그르치니까 안 되지 하는 생각이야. 미안 딸이. 엄마는 우리 딸이 밤늦게 혼자 운전하러 내려가는 것이 영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그래 이건 내 생각이지. 그려 여기서 스스로가 그만둔다. 그럼 동생이 지금 집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다시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하며 지금 잠시 멈춘다. 잠시 후 동생이 들어와 세 여자가 소파에 앉아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엄마 언니의 의견을 들어오는 둘째가 운전하는 언니의 의견이 중요하고 마음이 편해야 하니 난 개의치 말고 엄마랑 언니만 안산 다녀오세요 라고 쿨하게 말한다. 둘째 딸의 마음을 안다. 아빠를 걱정하며 뛰어왔을 터인데 함께 갈 것인 줄 알고 아쉽기만 하지만 큰딸과 함께 난 자동차에 몸을 싣고 안산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함께 셋이 여기에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일처리가 잘 됐거든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잘 썼습니다. 이야. 뭐 가족들 보는 순간 다 나서 버렸겠네. 우리 윤정토님 일기를 들으니까 가족 없는 사람 눈물 나갔어요. 어찌 됐든 참 힘이 되는 일기였습니다. 예, 제가 일기 하나 하겠습니다. 7월 13일 아들 덕에 마음 공부.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병역 문제 논쟁을 하게 되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다. 올해 들어서 4학년을 마치면 입대를 하겠다고 했었고 몇 차례 군 입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도 서너 번. 그 이후에 법무실에서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군대 가기 전까지 좀 있겠다고 할 때도 군대가 먼저인 것 같다 했더니 좀 있다 가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역하면 충분하다고 했었다. 막상 7월 2일 날짜를 잡아놓고 족저근막염이 와서 9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다. 좀 여유롭게 미리미리 해서 제대하고 한두 달 있다 대학원 입학했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핀잔을 좀 주었다. 본인은 원래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하면서 그렇게 편치 않은 대화가 오갔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여러 변명을 하는 모습에서 순간 화가 났다. 그만 이야기하자. 너랑 더 이상 이야기하면 화날 것 같으니 그만하자. 더 이야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너랑 대화하다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순간 동시에 아들이 네 그럴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는 이미 끊었는데 화가 치민다. 이런 버릇없는 놈을 만나. 솔직히 무척 화가 났지만
그러지 않은 척하고 전화를 걸었다. 아들 좀 전에 너 말버릇이 그건 뭐냐? 아빠랑 대화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던데 말 잘하네? 적절했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바로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답한다. 기분이 좀 나쁘더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여전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 그리고 묘한 기분이 나라는 또 다른 자화상과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다. 경계다, 멈추자라는 생각이 든다. 왜 기분이 이럴까? 마음껏 가자. 운전 중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본인은 진짜로 저녁 후에 1년이라도 쉬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상황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도 하는 것인데 나도 그렇듯이 변명을 하는 태도가 싫었던 것이다. 상황 따라 변하는 마음도 변명도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순간 아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은 그간 보아온 아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된다는 내 마음의 문제였음을 돌아본다. 두 번째 짜증이 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 즉 분별심을 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군 입대와 전역 그리고 바로 대학원 입학과 출가라는 내가 설정한 기준으로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집착인데도 그러한 집착으로 인해 마음의 자유를 빼앗겼고 정작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쉬는 1년을 어떻게 잘 지내게 할 것인가가 현실이고 더 중요한 일인 것만 그것은 정작 놓쳐버렸던 것이다. 지난 과거에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사느라 지금 여기에 온전하지 못한 결과 나도 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랑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순간 동시에 들려온 아들의 말, 네 그럴 것 같으네요 라고 하는 소리에 순간 화가 났었다. 그리고 다시 전화해서 말버릇이 뭐냐고 했고 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섭섭함이 남아 있었다. 그렇지. 사실은 죄송하다고 말해주면 아버지로서 존중받는 것 같은 것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예의 바른 행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임을 본다. 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어서 알 수 없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아들의 마음을 보려하고 있었던 내 마음을 돌아보았다. 끝이요? 이야. 너무 좋네. 그래서 자식이 이제 우리 도무님 종교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엄불교라고 말할 수 있고 엄불교 성직자 도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자식이 교가 맞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부모는 진짜 자식 때문에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아들하고 그 군입대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정말 세밀하게 우리 도무님 마음을 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섭섭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 일기를 썼는데도 아들한테 이 마음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일기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이 자식이 나는 이렇게 공부까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직도 나한테 이러질 않네. 일기 쓰고 한 3일인가 지나서 3일로 썼네. 한 3일 지나서 일기 마무리하고 그러고 한 3일 지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던 것 같다 내 마음이. 그랬더니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요란해요. 이러면 확실히 이거 고봐. 편견의 마음이 그동안에 이제 얘가 성장하면서 보았던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상이 계속 저를 고봐 이렇게 꼬시고 있어.
그러니까 일기 기재했다고 해서 금방 마음이 사라지고 깔아앉는 건 아니에요. 일기 기재하고 나서도 그 찝찝함과 불편한 마음이 뭐 일주일 갈 수도 있고 2주일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세세하게 찾아서 기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적공이죠. 정말 마음을 세밀하게 잘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저렇게 세밀하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자식은 교가 맞는 것 같아요. 교. 오, 박수. 자,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은 일기 없는지 아니까 입으로 한 말씀 하시고. 사실 저도 그 목요일 날 서울에 간 길에 아들을 만나고 올까 해서 이틀 전부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근데 안 만나기로 했어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들내미가 심기가 요란해지고 또 거기에서 그 애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가 또 엄청 상처를 입을 것이고 그러는 아예 애가 그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자. 그래서 안 만나고 왔습니다. 강 교수님 아들은 왜 이제 아버지가 경계냐면 그 SK 대단한 그 회사에 연봉이 억대가 되는 회사를 때려치워버리고 나와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공부 잡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기도 힘든 기업을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어질 한다고 돈도 못 벌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요란합니까? 예, 그런 경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이번에 좀 만나볼까 하다가 서로 얼굴 보면 요란해질까봐 안 보고 그냥 오셨답니다. 우리한테 인사시키세요. 인사 모르고 계시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내보세요. 알게 해요. 인사를 해야지. 사실은 네, 제가 부임해가지고 2시에서 한 3시, 4시 타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지난 한 몇 주는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씩 혼자 하셨어요, 공부를. 그러다가 제가 훈련 갔다 와서 오늘은 처음으로 저녁 7시 타임에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원리적으로 해주니까 강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애들이 교수님 강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평가를 잘하고 계시고 애들이 또 지난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시비거리, 경계거리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적을 또 지혜롭게 잘 처리해주고 그래갖고 애들이 그렇게 교수님을 존경하고 따른대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은 강 교수님은 일주일이라도 와서 문답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가면은 이렇게 일주일 살기가 쉽지 않대요. 저녁에 이렇게 나오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매주 혼자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야 좋으셨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강 교수님 뒤를 이어서 보호사님은 그냥 한 말씀만 하셔. 일기 없는지 아니까.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주신 오늘 문자. 마음 공부 저기 훈련 다녀와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인 줄 몰랐거든요. 네,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 그래서 오늘 마음 공부 어떻게든지 한번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국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문자가 나가는데 제 같은 모임 회원하는 저희가 이렇게 장인장과에 돌아가셔가지고 7시에 합동 주문을 한다. 그 전에 또 다른 걸 제가 이렇게 좀 만나자고 하고 사무실에 제가 여기도 거기로 가려면 여기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손님 오셔서 안 가요. 몇 시에 출근하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6시쯤 나가면 그 시간 맞춰갖고 하려고 자기도 다른 모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긴 것이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변에 그런 저기들이 이렇게 여건이 되고 환경이 돼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 이렇게 참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저희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 것이 뭘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이렇게 마음을 여러 번 챙겨서 왔는데 또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음을 챙겨서 오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박수 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보사님이 바쁘게 하시면서도 저기 검문 사경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예, 그리고 이제 보사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이 한 단장님이 되셔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단원들을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죽기 살기로 공부하셔서 한 단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분이 아니 저희 한단원들이 마음 공부 제일 많이 참조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단장 지도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한 단장님에도 불구하시고 그렇게 수요 공부방을 안 나오시고 공부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서 지금 나오시는 겁니다. 예. 박수. 예, 이제 우리 그 김재 선생님 한 말씀만 하시고 오늘 그냥 4가지 과일 공약을 해주시고. 저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냥 어찌 하다가 몇 개월 전에 통일이 교당 마음 공부하는데 참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지금 변화가 제 자신한테도 많이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스스로가 실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생기지 못한 까만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전에 비해서 웃음이 많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가 모르겠다는데 거기서 제 마음에 또는 영혼의 자유를 조금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이 지금 이제 도반님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것이 큰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제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신선생님 얼굴을 보고 옛날에 비해서 너무 얼굴이 편하게 보이고 얼굴에 웃음이 머금어져 있으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냐고 묻는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요, 동일이 와서 공부한 이것이 굉장히 생활에 마음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하시답니다. 요것도 본다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찔리지 않습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니까. 예. 그래서 참 진짜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밀이긴 하지만 고뇌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김제교당을 나가볼까? 아니면 이제 총부로 법회를 나가볼까? 이제 동일이로 와볼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뭐 자랑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일이로 끌어야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각 교당들이 여기 정토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정전으로 원리로 공부하는 교당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제나 다른 데로 가면 원리로 이렇게 접공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동일이로 이제 입교를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공부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공개해버렸네? 마음의 결정은 제가 합니다. 결정은 이제 신 선생님이 하시도록 하고 이제 참고를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못했다 하는 분은 하셔. 자, 오늘도 쉽지 않은데 날씨도 덥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인데 이렇게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